안녕하세요. 승민 더 레이맨과 함께하는 나무위키 랜덤 읽기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페이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주문을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위키야, 오늘은 어떤 페이지를 보여줄 거니? K2 소총, 분류, 자동 소총, 돌격 소총, 보병무기 현대전, 1985년 출시, 대한민국 개발 총기, K2, 대한민국 국군 국방규격 K2 돌격 소총, 기본형, 단축형, K2C, 단축형? 단축이랬다는 게 뭐지? 개량형, K2C1, 이게 여기 총열 덮개 부분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일체형인가? 이력, 기종, 재원은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이거는 자세히 읽지 않겠습니다. 1. 개요. 대한민국의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하고 S&T 모티브 9 대우정밀에서 생산하고 있는 한국군의 제식 돌격 소총. 이외에도 15개국 정도에 수출되었다. 1982년부터 생산되고 있다. 최근 다산기공에서도 생산한다. 5.56 곱하기 45mm 나토 표준 탄환을 사용하며 한국군의 이전 제식 소총이었던 M16A1과 조작기나 사용 탄창, 탄종이 유사하지만 구조는 롱 스트로크 가스 피스톤 방식으로 작동된다는 큰 차이점이 있다. 만화로 보는 K2 소총은 뭘까요? 네스 피그의 밀동 노트 K2편. 미국에서 M1 카빈. 그렇군요. 대한민국 각인이 있는 총들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지 국내에서 생산되는 거구나. 콜트. 이거 많이 봤는데. 소련의 AK 소총과 미국의 M16 소총과 같은 검증된 소총들의 장점을 따와서 새로운 국산 소총을 개발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새로운 국산 돌격 소총인 K2 소총이 등장하게 됩니다. 응해요. K2 소총 최초로 나온 소화기는 저라서 제가 첫 번째 K 시리즈 총이에요. K1A. 앞서 말했듯 K2 소총은 AK 소총의 상부 몸통의 설계와 작동 방식을 참고하여 오염된 상황에서도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으며 몸통 하부 몸통의 구조와 설계는 M16 소총을 참고하여 M16 소총이나 K2 소총 중에서 한쪽만이라도 조작해본 경험이 있다면 쉽게 적응하고 다룰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다시 돌아갈게요. 자, 역사, 개발과 생산, 대한식 소총, MX 소총. 팅 하는 거구나. 해외에서 보유 중인 제법 잘 보존된 대한식 소총의 이미지. 그렇군요. K2 소총. 이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4. 주의점. 주로 쉽게 파손되거나 없어지는 부분은 장전 손잡이와 가스마개, 가스 조절기이다. 한간에는 사격 후에 총기 손질한답시고 가스마개를 괜히 분해했다가 분실할까봐 빼지 않고 약실과 누리새 부분만 닦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안에 탄매가 누적되고 녹까지 합세하면 가스마개와 총신이 죽었다가 서로 저승에서 만난 로미오와 줄리엣과 마찬가지로 부둥켜 안고 안 떨어지는 엽기적인 상황이 생긴다. 그러니 요령 피우지 말고 정석대로 닦아줘야 한다. 가스마개의 경우 2000년대 중반에 대폭 개선되었는데 구형과 현용 가스마개를 비교해보면 버튼과 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형의 경우 둥그스름한 데다가 낮고 넓은 형태의 버튼이라 살짝만 눌러도 잘 빠졌으나 현용은 버튼이 작아지고 높아져 꾹 누르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다.
가스막의 분실 사건을 보면 훈련 중 가스막의 버튼이 어디 부딪히거나 땅에 쓸리는 경우 총을 잠시 방치했는데 행정보급관 또는 엄한 사람이 방치된 총을 보고 참교육 차원에서 뽑아가는 경우, 근무 중 손이 심심해서 가스마개를 이리저리 돌리다가 정위치까지 제대로 돌리지 않고 근무가 끝나자 신이 나서 등에 매는 경우다. 매체에서 분실 시 상당히 큰일 난 것처럼 호들갑 떨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분실자에게 한 소리 할 수는 있겠지만 가스 조절기는 소모품이라 해당 부대 정비병에게 말하면 불출해준다. 사실 병기 관리병에게 말한다면 된다는 걸 다 알지만 군 문화상 구실을 잡은 내리갈굼과 쿠사리를 먹기 때문에 그렇게 묘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또한 부품을 잃어버렸다는 것 자체가 총기 관리를 잘못했다는 뜻이기도 하니 갈굼 당하는 것, 아무리 짐짝 같은 물건이라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살상 무기라는 걸 기억하자. 그렇군요. 오래되어 상태에 문제가 있는 총들이 여전히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총에 따라 탄걸림이 자주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어디까지나 총에 문제가 있어도 어지간하면 바꿔주지 않는 한국군의 짜디짠 방침 때문에 그렇지, 총 자체는 굉장히 신뢰성이 높은 편이다. 오히려 징병제 시스템 내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막 다뤄짐에도 대다수의 총들이 오랜 시간 기본적인 성능을 유지하는 점에서 신뢰성이 입증된다고 보는 게 좋다. 장전 손잡이가 상당히 잘 부러진다. 형태 자체가 충격에 강한 편이 아니라 사격할 때도 파손될 수 있고 조금만 충격을 받아도 파손될 수 있다. 낡은 장전 손잡이를 가지고 연발 사격을 마구 긁어대면 그대로 부러지는 경우가 있다. 장전 손잡이가 이게 옆에 측면에 달려 있는 거죠. 이렇게 한번 당겨줘야지 장전이 되는 그 손잡이. 보면은 여기 안 들어가 있고 여기 있죠. 여기 장전 손잡이. 이게 총의 우측에 있어요. 오른손잡이가 보통 많기 때문에 우측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게 잘 부러진다고 하네요. 파손은 심각한 문제로 아무래도 주로 총기의 부주의한 관리에서 시작된다고는 하나, 장전 손잡이가 파손되기 쉽다는 것 자체가 설계 미스라는 반증인데 이걸 주의해서 관리하지 않는 사람 탓을 하는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많다. AK와 같은 스푼 형태로 바꾸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신형이 나와도 여전히 완벽히 해결되지 않은 단점 중에 하나. 녹을 조심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군용 장비, 특히 무기는 기본적인 내구성이 보장되기에 3kg짜리 쇳덩이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계피 보는 대표적인 케이스 가운데 하나가 녹 문제다. 총열 및 주요 부위는 기본적으로 철제이기 때문에 합금에 도금되었다고 해도 녹슬기가 매우 쉽다. 공기 중 습기와 반응에 녹이 슬기도 하지만 물이 묻으면 녹이 스는 속도가 빨라지고 청소가 덜 되어 탄매가 남아있으면 미칠 듯이 빠른 속도로 녹이 쓴다. 예를 들면 비 오는 날 경계 근무 나갔다가 놀이새에 녹이 슬어 고착된다거나 장전 손잡이가 놀이새에서 분리가 안 된다거나 가스마개가 고착된다거나 장마철 혹은 겨울철에 총구마개를 끼운 채로 뒀다가 총기 내부 전체가 녹이 슬었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 예로 든 놀이새 고착의 경우 야간 경계 근무, 즉 채 2시간이 안 되는 사이에 공포탄이 약실에 들어있는 상태로 녹이 슬어 고착해버린 케이스다. 특히나 부대가 강이나 하천 주변의 해안가에 위치해서 안개나 습기가 많은 지역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장마철 휴가를 다녀오면 본인의 총이 붉은색으로 변해 있는 걸 볼 수 있다. 이거를 내가 본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흔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녹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매우 쉽게 녹이 생긴다. 이건 개인 총기 수입으로는 회생이 불가능하다. 총기 수입이 그 총기를 닦는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부대의 총기가 어느 정도 노후화해서 외부 코팅막이 재구시를 못하고 녹을 제거한다고 그나마 있던 코팅막까지 밀어버리면 원래 흑철색의 총기가 녹이 슬어 붉은색 녹, 그걸 닦는다고 빡세게 갈아버리면 은색으로 멋지게 변한다. 그 다음부터는 개고생이다. 미국의 민간 슈터처럼 직접 재도색할 수도 없으니 거의 매일 총기를 관리해줘야 한다. 이 경우 군에서 쓰는 야매 비법은 구두약을 바르고 그 위에 다시 기름을 떡칠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엄청 두껍게 이제 코팅한다는 거죠. 금방 지워질 건데 말이야. 아니면 보급계를 갈구거나 보급관과 친하다면 보급관에게 부탁해서 총기를 교체하는 것만이
이렇게 녹이 고착화되면 저녁식 하는 날 저녁 신고하고 총기 반납을 위해 개구리 달고 총기 수입을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할 수 있다. 이럴 수가 있구만. 그렇군요. 파생형 총기 장명에 관하여 A는 성능적 개량, B는 재질 변경, C는 형상 변경을 의미한다고 한다. 원래라면 K2C가 재식명이 됐어야 하나 동명의 수출력 모델이 이미 존재하는 관계로 K2C1이 되었다고. 한편 이 장명법이 장착된 지 그리 오래지 않아 수출형인 K2C의 C는 카빈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렇군요. A는 성능적 개량, B는 재질 변경, C는 형상 변경. 재밌네요. 기존의 K2 소총을 대체할 국군에 새로 보급되는 개량형으로 수직 손잡이와 방열 덮개, 수직 손잡이를 달기 위한 조각 레일이 함께 보급된다. 조각 레일이 뭐야? 이거 말하는 건가? 이거 말하는 거네. K2C1 피카티니 레일. 그치. 가장 큰 차이점은 총몸 윗면과 총열 덮개에 피카티니 레일이 깔려있다. 피카티니 레일. 레일은 총몸과 총열 덮개의 위쪽면에만 있고 옆면, 아랫면에는 레일 대신 나사 구멍이 있어 이 구멍으로 방열 덮개나 조각 레일을 달 수 있다. 이게 그런 용도구나. 추가로 달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용도였군요. 피카티니 레일. 네, 재밌게 읽어봤고요. 이게 글이 너무 길다 싶으면 아까 어디 있었을까요? 만화로 보는 K2 소총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나무위키 링크들 중에서 웹툰으로 보는 K2 이야기가 이제 링크가 되어 있어요. 요거 한번 보시면은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좀 간략화해서 그림과 같이 설명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호되지 않게 살살 접거나 펼쳐야 돼요. 살살 해야 되고 개머리판을 접어도 조작 가능한 장전 손잡이. 총을 메고 작업할 때 상당히 편해져요. 내려놓고 하면 안 되나? 또한 총의 총신이 상당히 긴 편이라 꽤나 높은 명중률을 자랑합니다. 이게 저나 주변 사람들도 K2 소총이 잘 맞는다는 경험이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K1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204로도 그리 어렵진 않던데 방아 세압은 높은데 맞긴 잘 맞아. 또한 가스 피스톤의 작동 방식 덕분인지 좀 더 높은 신뢰성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군생활 동안 적당히 관리하고 사격하면서 기능 고장을 겪어본 경우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총이 걸린 적은 없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주변 동기들이 대충 손질했는데도 어느 정도 잘 나가는 것을 보면 확실히 KT 소총의 신뢰성은 상당히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치. 이런 거 치고 진짜 괜찮은 것 같다고 하는 것 같네요. 물론 적절한 손질 도구와 강증류, 윤활유를 써서 정기적으로 특히 사격 후에는 반드시 손질을 해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아까 녹이 들어서 찌른다고 이게 막 붙어가지고 사용이 안 된다고 했었죠. 어떤 총이든 적절한 관리는 필수예요. 앞서 설명한 야간 가늠자의 개선을 보면 알 수 있듯이 K2 소총도 지금까지 생산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총번 6자리, 반대편에 총번 7자리, 야간 가늠자 개선. 야간 가늠자를 어떻게 보는 거였지? 쌩쌩한 도세. 이것도 가스 조절기에 대한 내용도 나왔었죠. 개선되면서 요즘 분실되었다는 이야기를 찾기 힘들고 저도 군생활 하면서 분실되는 경우를 못 봤습니다. 이거에 썼던 것 같은데 저는.
이것도 써 있어요. 가스 조절기나 장전 수준비는 소급 부위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빠르게 조치 받으세요. 네, 요거를 보면은 아주 쉽게 좀 대략적인 그런 내용들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의 수흥민 더 레이맨과 함께하는 나무 읽기 랜덤 읽기는 K2 소총에 대해서 읽어봤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저도 이 총을 사용했었는데요. 다시 보니까 또 새로운 내용도 있고 그때 이래서 맞아 이런 게 있었지 하고 떠오르는 내용들이 있어서 좋았네요. 오늘 그래도 전에 녹음했던 것들보다 조금은 아는 게 나와서 그래도 재미있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수흥민 더 레이맨과 함께하는 나무 읽기 랜덤 읽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우리 또 새로운 페이지와 함께 만나도록 합시다. 네, 저는 여기서 가보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